버블은 언제가 가장 달콤하냐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 가장 달콤하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수익을 보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달콤한 그 시기에 사이클이 끝단계에 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하거나 한다면 이 버블의 끝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 플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 시간은 이제 11월 3일 또 오전 11시 15분이고요. 또 최근에 시장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 와중에 또 국내 주식 시장이나 또 워낙 또 잘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인 투자, 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기가 이 코인을 모아가기에는 제일 좋은 시기긴 해요. 이게 폼모도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조정받을 때 꾸준히 사는 좋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면 시장이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일이었죠. 그때 이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던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영향들이 약간 좀 후폭풍처럼 좀 미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고래들, 개인 고래들이 좀 매도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근데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불이 안 무너져요. 10만 불이 굉장히 탄탄하게 좀 지키고 있다. 그 와중에도 결국 신규 매수세, 신규 고래, 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스마트 머니들이죠. 신규 기관들이 또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개인 고래의 물량을, 장기 투자자 개인 고래의 물량 매도를 또 신규 투자자, 또 스마트 머니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경향을 최근 근래에는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가 16년, 세 번째가 20년, 네 번째가 24년이었어요, 작년. 네 번째 반감기가 있은 이후로 지금 18개월이 넘어섰거든요.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이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이에 시장이 고점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죠. 지금 그 시기가 거의 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측이 지금 또 유효한지, 지금 조금 바뀐 예측을 봐야 되는지. 제가 반감기를 또 바로 이어서 얘기했지만 반감기 자체를 또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 결국 비트코인이 세상에 새롭게 공급되는 양, 똑같은 표현이에요. 비트코인 채굴되는 양이 4년에 절반씩 줄어드는 게 이제 비트코인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4년에 절반씩 줄어드는 그 시기, 그 시기를 반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그걸 해볼 텐데, 제가 또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이클주의자? 공식 명칭은 아닌데, 비트코인 사이클을 되게 맹신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이 사이클에 맞게 오를 때 팔고 떨어지는 시기, 그때 또 매수를 하고, 또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가면 낙수 효과로 알트코인 시즌이 또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패턴을 가지고 머리에 넣어 두셨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 몇 개월 지났으니까 팔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근데 그 전략 자체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올 거고요. 제가 2018년 정도부터 이 비트코인 이 사이클 과거에 봤더니 정말 너무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사이클적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주 전략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주 전략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가격 흐름이라고 하는 게 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영속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또 많이 아는 순간 그 형태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의 어떤 순만으로 가격이 순수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복합적인 요소들을 같이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그래프도 저희 채널에서 많이 봤던 사이클 그래프죠. 파란색 네모가 비트코인 상승장, 그리고 빨간색 네모, 음영칠해진 네모가 하락장. 그래서 이것만 싹 보더라도 3년은 상승장, 1년은 하락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2012년부터 해서 2013년 말까지 해서 이렇게 쭉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한 해 하락했고,
2015, 16, 17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고 2018년도 하락했고 2019, 20, 21 꾸준히 상승을 했고 2022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2023, 2024, 2025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수익률, 배수로 좀 본다면 이런 그래프로도 이 사이클의 흐름들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빵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가격 상승폭이 배수가 엄청 높죠. 이제 두 번째 사이클부터 이렇게 본다면 저점에서부터 거의 59배, 그 다음에 2017년도 사이클을 보면 이 저점에서부터 13배, 그리고 요 2021년도 요때 보면 반감기 시작할 때부터 거의 뭐 8배 정도, 7배 정도 올라가고 지금은 이 반감기가 작년 4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한 1.7배. 이제 상승폭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커지고 비트코인이 약간 로그 함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 상승폭들은 줄어들긴 해요. 근데 계속 꾸준히 이 사이클마다 꽤 높은 배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략 그래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뭐 3개 정도의 그래프인데요. 요게 또 이제 뭐냐면 우리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의 사이클별로의 어떤 가격 급등과 급락,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인 MVRB 지표를 본 겁니다. MVRB 지표. MVRB 지표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구매한 평단가, 구매 평단가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몇 배가 올라 있냐, 이거를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MVRB 데이터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매수한 전체 고객의 평단가 대비해서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2다 라고 하면 2배가 높다, 4다 하면 4배 정도가 더 올라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하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이 MVRB 데이터인데요. 위에 빨간색 음영되어 있는 부분의 이 위치가 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MVRB 데이터가 3.7을 넘어간 이 빨간색 음영에 들어가는 지점이 되면 이 시장이 늘 과열이 되는 시점이라서 그 다음에 좀 폭락이 이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2013년도 사이클이나 2017년도 사이클이나 2021년 사이클이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작년 ETF 승인되고 나서 ETF 승인이 1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두 개가 딱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ETF도 좋은 소식, 반감기, 공급이 절반 줄어드니까 또 좋은 소식.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조정,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올라가려다가 또 조정, 또 올라가려다 조정, 계속 이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에 갇혀서 MVR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지점으로 가려다가 조정, 과열 지점으로 가려다 조정. 그래서 지금은 한 1.9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랠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랠리를 하면, 좀 이어지고 하면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또는 비트코인 수익 본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낙수 효과가 있으면서 좀 시가총액이 작았던 알트코인들이 또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폭발적 랠리를 가려다가 조정받고 가려다가 조정받고 하다 보니 이 데이터를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흐름인 거죠. 비트코인이 아직 덜 갔으니까 알트코인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20, 30% 하락하니까 알트코인은 50에서 60%, 70%까지 하락하고, 이런 형태의 반복이 되면서 이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면서 알트코인 불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계속 실망을 하게 되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 시기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한 사람들만 그래도 큰 손실 없이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올해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60% 성장이고요. 최근 뭐 3년 보더라도 연평균 성장률이 한 60% 정도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래프 쭉 보셨는데 지금 사이클은 어디쯤이냐를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 반감기 이후에 18.5개월 정도 지난 시점, 과거의 고점 타이밍과 유사한 시기고,
실현가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온체인 데이터에서 실현가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평단가입니다. 평균 단가. 그게 지금 56,000K라고 하는데 지금 11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단가가 56,000K예요. 그러니까 예전 10년 전부터 구매하신 분들 포함해서 10년 전, 7년 전, 8년 전, 5년 전, 3년 전 이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평단가가 이제 56,000불. 그냥 2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평단가에서 현재 가격이. 그게 MVRB 지표로 표현되는 거고요. 1.9 정도. 최근의 상황을 제가 아까 잠깐 표현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최고가 갱신은 12만 불도 넘고 계속 하잖아요. 이런 최고가 갱신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발적 랠리가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사이클은 이런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단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또 누구보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속 트래킹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변화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2013년도 사이클부터 한 번씩 불장이 됐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고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이런 이슈로 오르고 이런 이슈로 떨어지는구나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그래프로 좀 보셨겠지만 2013년도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은 이게 연초 대비해서 거의 몇십 배 올랐거든요. 이때는 반감기 뒤 12개월 뒤에 고점이 왔어요. 이때 상승장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있었는데 유럽 쪽이죠. 키프로스 사태라고 좀 불리는데 그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돈의 피난처 수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은 그때 너무 초기였었으니까 매크로한 금리나 유동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금융 위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피난처 역할로 비트코인이 좀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마운트 쿡스라는 이제 글로벌 거래량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거래소가 이 거래소 해킹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비트코인이 분실이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때 한 180% 이상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저점이 1242달러 고점에서 175달러까지 저점이 갔었으니까 아마 이 상승장의 요 이유 때문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픈 하락장을 맞이했던 게 2013년도 사이클이고요. 2017년도 사이클부터가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하는 흐름일 거예요. 이때는 고점이 거의 2만 불 12월 달에 갔었고 요 시기가 이전 반감기로부터 17개월 뒤였어요. 17개월 뒤. 희한하게 좀 비슷하죠? 반감기 뒤에 몇 개월 뒤에 고점 오는 게. 그때는 ICO 붐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양한 ERC20 토큰들을 막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ICO를 하려면 이 특정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해야 됐고 또 이더리움 위에서 만든 토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수요가 대폭발을 해서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 새롭게 태어난 알트코인들도 너무 많이 올랐던 시기가 2017년도였고요. 그게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2018년도에는 75% 하락됐는데 이때 하락됐던 이유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이때부터 조금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4회 정도 인상을 했고 물론 이때는 2017년도도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됐고 2018년도도 이어서 계속 인상이 됐거든요. 처음에 인상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임계점 된 이후에도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마르면서 이 위험 자산들이 폭락하게 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도 QT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양적 긴축. 시장에 풀었던 돈들을 연준이 다시 걷어들이는 단계, 흡수를 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그게 2018년도에 스타트가 됐어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또 시작이 된 게 2018년도. 이것도 그 당시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ICO라고 하는 게 2017년도에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이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ICO 행위에 대해서 이건 증권성 행위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 허가 없이 ICO를 행위를 한 기업들한테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의 위축이 확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5% 하락됐고 저점이 거의 2만 불이 고점에서 거의 3,100달러까지 너무 힘든 시기가 이때 있었던 거죠. 2018년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2017년도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사이클이 오는데 이때는 고점이 68,000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점을 견디면 68,000불이 오는 거죠. 고점이 2017년 사이클에서 2만 불이 됐다가 3,000불까지 빠졌는데 이 3,000불을 이때 패닉셀을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다시 68,000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보유하기 쉽지는 않죠. 어쨌건 2021년 사이클은 이전 반감기로부터 18개월 뒤에 또 고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뒤에 고점이 형성되는 하나의 이 패턴들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2021년 사이클에도 그냥 오른 게 아니라요. 이 상승장이 있을 때는 뭔가 그 상승장을 주도를 하는 테마 그리고 이끄는 트렌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2021년도에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NFT, 메타버스 이런 이제 섹터들이 시장을 크게 바꿀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을 많이 드라이브 했죠. 이게 또 했던 이유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조금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유동성을, 돈을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또 오프라인 활동을 못하니까 온라인 활동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됐고 NFT가 주목받게 됐고 또 탈중앙 금융,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주목받게 된 해가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고 2022년도 하락은 한 7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도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컸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래서 다시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게다가 그때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하게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여의치가 않게 되면서 물가들이 계속 오르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패드가 연준이 2022년도에 7번을 금리를 인상합니다.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니까 다시 돈이 유동성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적 긴축을 또 시작을 합니다. 2022년도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부실했던, 내실을 갖추지 못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루나테라가 있었고 FTX라고 하는 당시 한 글로벌 2위, 3위 정도 규모 되는 거래소도 파산을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도 코인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많이 성장했던 메타버스 환경이 코로나가 좀 끝나감과 동시에 좀 많이 위축이 됐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2022년도 하락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68,000달러까지 갔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불까지 왔죠. 그래서 2013년, 2017년, 2021년도를 보면 1년 급등을 하고 1년 급락을 한 이런 흐름들의 패턴을 보이다 보니 2025년 사이클 지금 같은 경우도 반감기가 작년 4월 때에 있었으니까 반감기 이후에 이런 패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만 다시 딱 보면 반감기 후에 18.5개월이 됐고 현재 가격이 11만 불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025년도의 강세장은 과연 어떠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냐? 비트코인 현물 ETF 작년에 이게 엄청난 기관 수요나 제도권의 어떤 자산들을 유입하게 한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죠. 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재무 전략으로 삼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뭐 스트래티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꽤 많은 성장들을 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스타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을 회사의 재무 전략으로 삼는 그런 상장사들이 등장했는데 톰리 의장이 하고 있는 뭐 비트마인 그리고 샤프링크 이건 이더리움을 회사 재무 전략으로 보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2025년도에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제도권화를 하기 위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어떤 공통점들이 있나요? 이번에 공통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약간 형태로 좀 모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크립토 금융과
스트래디파이라고 하는 전통 금융이 서로 많이 연결되고 믹스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는 게 이번 시장의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로 결국 시장에, 특히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 이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 자금들이 많이 유입하게 된 계기도 이런 흐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과연 2026년도에 예전처럼 하락장이 도래할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사이클 중간 점검하고 있잖아요. 중간 점검. 그러니까 우리 13, 17, 21 다 한번 들여다봤잖아요. 우리 2025년도 들여다봤고, 과거 사이클과 달라진 건 뭐고, 동일한 건 뭐고, 요걸 한번 보면 달라진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이제 폭발적 랠리를 했는데, 이제는 되게 안정적, 단계적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과거에는 ICO나 디파이 같은 알트코인을 뭔가 주도적으로 폭발적 랠리를 하기 위한 소재들이 많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ETF, 그다음에 DAT 기업, DAT가 결국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기업인데요. 이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을 주식회사의 재무 전략으로 삼는 것들을 말하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고, 과거에는 금리가 인상하는 사이클이었어요. 하락장이. 지금은 2026년까지도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는 사이클에 와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하락장이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죠. 유동성 흡수하는 게 시작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종료예요, 종료. QT 종료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12월 달인지는 한번 제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올해 안에 QT 종료가 되는 거를 파월 의장이 FOMC 때 이제 발표를 했죠. 요런 게 좀 다른 겁니다. 요런 다른 흐름들을 본다면 그에 비해서 동일한 거는 이제 반감기 후 18개월이라는 것만 동일하니까 과연 내년에 과거처럼 하락장이 올 것인가? 이런 요소들만 보더라도 저는 내년에는 하락장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이 약강세장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있는 여러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주식시장들하고는 계속 랠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 최근 들어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흐름이 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주식시장에 버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폴 튜러 존스라고 하는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블랙 먼데이도 맞추고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그때도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뭐 비트코인 자산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이 유명한데요. 이분이 버블은 언제가 가장 달콤하냐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 가장 달콤하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수익을 보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달콤한 그 시기에 사이클이 끝단계에 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하거나 한다면 이 버블의 끝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제 투자 격언으로 파티를 즐기더라도 이제 출구 근처에서 즐겨라, 이런 좀 격언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내년에도 유동성이 좀 많아진 단계이긴 하고 강세장이 연장이 될 것 같은 흐름이긴 하나, 그렇다고 지금 무리한 금액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 좀 인지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깊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난번 컨텐츠에서 좀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이 시장이 그 손바뀜을 하는 중이긴 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아주 초기부터 들고 있던 고래들, 그런 개인 중심의 고래들이 시장에 매도 물량을 좀 내놓고 이게 ETF 또는 기관 또는 이제 이런 상장사들이, 스마트머니들이 신규 고래로 등장해서 다시 매수하는 경향. 이게 결국 손바뀜이거든요. 손바뀜이 10만 불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해서 지금의 이 시기,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지 않아서 원망하고 투덜거릴 필요 없이 지금은 그런 손바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사이클 끝났다, 이 사이클 끝났다가 이제 뭐 하락장을 접어든다 끝났다가 아니라 사이클의 패턴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게 올해까지 폭발적 랠리를 하고 내년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까지 좀 약강세장이 특히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좀 이어지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 알트코인 시즌이 저는 안 오거나 완전히 안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적인 과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긴 오더라도 아주 일부가 아주 짧게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무지성 투자를 하더라도 다 오른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네 번째, 지금 시기에서는 이 크립토를 투자를 할 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되게 좋고,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중요성만큼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더리움 하나의 중립 인프라 역할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형태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4년 주기 사이클들을 좀 보면서 과거 예상을 좀 전문가들이 했던 것과 지금 시기에서 조금 변화될 것 같은 느낌들을 한번 조금 다뤄봤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이클 이걸 보고 이제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딱 매수를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과거처럼 하락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형태가 되면 섣불리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하기 전에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 버리면요, 계속 진입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설사 일부 매도하더라도 뭐 전체 물량이 아니라 일부 비중을 한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